네, 2021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요소수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심각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정보기관 관계, 국가 운영 능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 문재인의 국정원 개혁이 요소수 사태라고 하는 텍사스 안타를 불러왔다. 부제, 좌파에 휘둘린 순진한 독재, 순진 독재, 명분만 따라가는 명분 개혁이 위기관리를 자초했다. 좀 어려운 제목인가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권력기관 구조 개편, 국정원, 또 검찰, 경찰,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수없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왜 그렇지? 국민 탄압할 수 있는 기관들을 하는 건데 왜 그렇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기 힘들었고요. 또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군개혁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수없이 했었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사건이 생겨야 설명을 빗대서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번에 요소수 사태가 터지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소수라는 거는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어렴풋이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우리 휘발유 차는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이 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대기를 오염시키는 거는 집에서 쓰는 다 가스로 난방하시거나 석탄, 석유로 난방하시죠. 그 지박에서 나오는 그런 배출물하고 이건 손대기 상당히 어렵죠. 또 하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하고 공장 나오는 거, 집에서 나오는 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문제가 낙스하고 싹스입니다. 낙스는 질소가 N이니까 산소가 O, 그 다음에 산소 분자가 하나냐 두 개냐 따라서 1, 2, 3일 수 있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X를 붙여서 낙스라 그러는데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S가 황이니까 황산화물이 주로 대기 오염을 시킵니다. 디젤 차량에서는 질소산화물인 낙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젤 차들이 서울 도심 안에 못 들어오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죠. 이러한 디젤 차량에다가 이 요소수를 뿌려주면은 질소산화물에서 질소가 분리돼서 질소가 나옵니다. 우리 대기 중에 80% 가까이가 질소죠. 20% 정도가 산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 대기 중에 많은 질소가 나오면 우리한테는 무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요소수를 뿌려주면은 낙스가 일부는 질소가 되고 나머지는 물이 돼버립니다. 그럼 디젤차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그 물이 도로를 씻어주니까 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소수를 반드시 디젤차는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소수도 쭉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차에서 줄어들면 보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디젤 자동차, 주로 트럭 같은 거죠. 거기에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면 기름 떨어지면 이렇게 딱 뜨지 않습니까? 뭐랑 앵꼬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똑같이 요소수도 얼마가 부족하다 뜹니다. 뭐 블루라고 표현되던가? 제가 디젤차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승용차는 보통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뛰게 되면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고 화물차는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소수가 왜 부족해졌느냐? 왜 부족해졌느냐? 대한민국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국제정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국제정치를 보려면 정보에 해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대의 요소 생산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매년 500만 톤의 요소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공급하죠. 이 요소를 중국산 요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인도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근데 중국이 10월 11일부터 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역을 거쳐서 그전에는 막 검역 없이 그냥 수출하게 했는데 다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이걸 강화를 했어요. 어떤 검역을 거쳐서 해라. 지금 중국은 자기 내부에 요소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내부 정부기관에서 자기네 관세청인 해관청소에서 검역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자들도 상당히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억울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제한을 했느냐? 이게 바로 미중 패권 갈등에서 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몰고 중국도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협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호주죠. 호주가 쿼드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랑 호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잠수함 제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죠. 그 호주는 지금 중국하고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호주를 괴롭히기 위해서 수출 제한을 했는데 중국이 호주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산 석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소비하는 석탄의 5분의 1을 호주에서 수입합니다. 그게 제한이 되니까 끊어지니까 중국이 지금 석탄이 부족해서요. 중국은 원자력 발전도 지금 많이 짓고 있지만 주요 도시 내륙으로 가면 전부 다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저 심양에 들어가면 석탄 발전소에서 떼는 그 석탄 냄새,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조개탄 냄새가 나서 이 심양 냄새, 중국 냄새 우리끼리 다니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중국 가보면은 그 석탄소 나오는 그 분진, 아까 말한 대로 낙스하고 싹스가 심해서 냄새가 납니다. 중국은 가면. 석탄 발전소를 못 돌려서 올겨울에 중국이 전량난이 심할 거고 석탄 부족으로 집안에서 떼는 난방이 부족할 거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석탄이 부족한데 이 중국은 바로 석탄에서 요소를 뽑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석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소수까지 뽑아버리면 자기네 뗄 게 없지 않습니까? 발전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한을 거는 거죠. 수출을 못하게 제한을 거는 거죠. 중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호주가 참여해서 호주하고 중국이 싸우다 보니까 호주가 수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이 요소수를 해외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자국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만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외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 가게 되면 디젤차가 많잖아요. BMW나 벤츠나 뭐 사브나 디젤차 많이 만드는데 걔네들도 이제 이 디젤차에서 나오는 낙스를 정화하기 위해서 요소수가 필요한데 유럽은 LNG라고 하는 거 있죠. 천연가스, 석유가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요소수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LNG 값도 확 뛰었어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요소수를 못 만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만 난리는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 국제 정치 때문에 나왔다. LNG가 왜 뛰냐? 이거는 뭐 또 LNG를 많이 공급하는 러시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문재인 정권이 저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주사파들하고 자칭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런 자들이잖아. 이런 자들은 뭐예요? 민주화만 지고지선의 가치로 알지. 국가를 운영하려면 전쟁도 해야 되고 강제도 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고 오히려 오로지 민주화, 복지 이것만 외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셋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복지, 저직,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걸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좀 위기에 처하면 복지를 줄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시야가 좁구나라고 봤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퍼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간다는 의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 중에 하나를 일본한테 수입합니다. 일본이 강국이니까. 우리도 만들 수 있지만 일본께 싸고 좋으니까. 그 일본이 그걸 수출 안 한다고 2019년도에 제한을 걸었죠. 그 전까지는 한국을 믿을 만한 국가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게 했는데 너희는 의심스러워. 워낙 또 우리가 일본하고 문재인이 사이 안 좋게 했잖아요. 무슨 뭐 징용공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계속 일본을 공격하고 나 혼자 잘났다는 듯이 우리가 일본이 뭐 좋아서 잘 지냅니까? 우리가 필요하니까 잘 지내는 거죠.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 해결됐다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친일파를 욕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하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니까 그때 아차 싶었던 거죠. 우리가 일본을 마구 욕하다 보면 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338개 품목을 정해서 이런 것들이 위기가 올 건 가능성이 있다. 일본처럼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요소수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 만드는 게. 쉬운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로 잘 안 해요. 중국 거 사갖고 오는 게 싼데 여기에 포함 안 시켰죠. 쉽게 봤던 거죠. 근데 그때는 됐는데 2019년, 20년 지나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해지면서 호주도 하고 중국이 대립하면서 호주가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와? 우리 물건 못 사게? 그럼 석유 수출 안 해? 딱 하니까 중국이 위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요소수로 뽑아내는 걸 줄이게 하고 막 비축량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소수를 수출 못하게 해야 된 겁니다. 자, 이게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는데 이런 거는 누가 지켜봐야 됩니까? 제가 국방이나 뭐 사건 사고를 주로 하는 기자인데 그거를 제가 다른 기자보다 늦으면은 저는 상당히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 늦으면 저도 그러는데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 딱 지켜보고는 있어야죠. 자, 중국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지켜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거기 대사가 지금 누군가요? 문재인 정권의 친문재인 정권 사람이 다 있죠. 그럼 대사가 모든 걸 다 봅니까? 못 봅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죠. 그 모든 대사관을 가게 되면 정무부, 경제부, 영사부, 그 다음에 그 대사관을 운영하는 운영지원부,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원, 그리고 무관부가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군사 문제 다를 게 굉장히 많죠. 무관부가 있기 때문에 정무부가 돌아가고. 그리고 더 은밀하게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 거점이 있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국정원 거점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영사부나 뭐 이런 쪽으로 그쪽 사람으로 위장해서 나가 있는데 그건 상대국도 아는 겁니다. 정무부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주로 간다고 보면 되고요. 경제부가 뭐냐? 결국 외교를 트는 건 뭐예요? 무역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무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어떤 무역 제재를 하고 무역 정책을 하는지 분석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공사를 경제부에 파견해 놓습니다. 정무공사, 경제공사. 그래서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에는 경제공사가 있고 거기에는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뭐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10월 11일부터 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는 걸 파악했느냐? 못했으면 경계의 실패를 뭐로 책임지게 해야죠. 그리고 그 지휘관인 주중 한국 대사관 대사도 책임지게 해야죠. 문재인 정권이 하겠느냐 이거예요. 못하면 이자들이 하는 거는 맨날 자기네 식구 껴안기라 이거죠. 이게 국가 위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외교부로 된 정무부 소속 사람들은 경제까지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경제부에서 야 이게 크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래 하고 중국 측을 만나서 협상하는 건 정무부가 하는 거죠. 정부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경제부에서 알라트를 큰일 났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게 되면 누가 아느냐? 국내에서는 산자부가 알게 되고 기획재정부가 경제파트가 알게 되는 거죠. 청와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 문제는 특히 중국이나 미국처럼 우리랑 경제를 많이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옛날에 코트라 중국 뭐 운영관으로 나가 있고 다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도 대한민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취하는지 다 보고 그걸 다 뽑아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걸 기업들한테 다 공개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가 쭉 취재한 걸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다는 건 코트라가 먼저 봤던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제부서 뭐 했어요? 주중 한국 대사관에. 이런 걸 안 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보는가 하면요. 국정원 거점이 봅니다. 국정원은 대북 문제 때문에 가 있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김병기 법안 만들어서 국정원을 완전히 개판 만들기 전까지는 대통령 입장에서 전체를 다 봤습니다. 중국이 하는 경제 정책도 봤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국정원을 해외 경제 정보 위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시도 했었어요.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파견관이 못 보는 걸 국정원이 알려갖고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저 같은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 나가 있다. 기자가 보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딱 보고 이거 국내 경제에 큰 영향 끼쳐하고 기사를 쓸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는 기자들이 가 있고 정부 국정원 뭐 산자부 파견관 그 책임자인 경제공사 다 가 있는데 코트라 가 있고 못 봤다는 얘기죠. 국정원이 못 보게 된 거는 왜 이유냐? 문정권이 국정원 개혁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피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정부 활동은 못하게 했고 해외 정부만 하라 그러는데 해외 정부도 하도 흔들어 놓으니까 이 요소수 문제는 국내 대한민국 문제니까 이거 국정원 IO가 입수를 해도 이게 본사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도 흔들어 놨으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감옥 가는데. 김병기 법안으로 국정원을 초토화해 놓고 그럼 이 법안으로 어떠한 국정원은 이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없었던 거거든요. 들이 짜들어 놓고 그게 개혁인 줄 알고 떠나버린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10월 11일 날 10월 초에 코트라가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할 수 있다는 걸 감을 잡았어요. 중국이 10월 11일 날 요소수 수출을 하려면은 수출 검사를 받아라. 이 수출을 못하도록 고시를 발표합니다. 이건 이제 코트라가 잡았죠. 그리고 18일 날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았답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보고받은 루트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청와대는 자기네가 알았다, 보고받았다. 자기는 무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알면 뭐해?
알면 뭐하냐고 써먹지 못했는데 산자부한테 주지도 못했고. 정작 이날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엽니다. 제1차로.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제, 수입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에는 전혀 안건으로 못 올라왔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고만 했다? 알았다? 써먹지 못하는 겁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18일 날 알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그러니까 알기만 했지 판단을 못했던 거예요. 알면 뭐하냐고요.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산자부는 10월 21일 날 현지 공관, 즉 경제공사 밑에 있는 산자부 파견관이 보냈겠죠. 요소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았겠죠. 그런데 18일에 벌써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할 땐 지났으니 안건으로 못 올린 거죠. 그게 올려야면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까지. 그래야 논의를 못한 거죠. 이게 하나의 골든타임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이 부총리보다 한 단계 위가 총리죠. 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여러 부처를 또 경제부처 말고 다 모아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문제가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벌써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부족으로 언론에 나오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죠. 네. 근데 여기에 딱 올라가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자, 산자부는 요소 수입하는 거 정도만, 요소만 수입해주고, 또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만 검토하지, 이걸 총괄 업무는 안 한다. 왜? 요소수를 갖고 와서 국내에서는 디젤 자동차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환경 문제잖아요. 낙스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거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럽니다. 그럼 환경부는 뭐냐? 우리는 이 물량이 확보되는 걸 따지지 않고 요소수가 법적 조건을 갖춰서 성분이 약하다든지 이런 문제, 그것만 따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 전가가 되는 거죠. 11월 2일 날 회의에서. 그러면 이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것도 뒤늦게 정부에 보고된 데다가 자, 이거 확보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산자부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이거 수입 문제만 다룰 뿐이지 나는 뭐 국내에서 부족하다 이건 내가 안 한 거야. 환경부는 우리는 환경 문제만 다루지 이거 물량은 서로 떠넘기는 거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텍사스 안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별로 나눠 보다니까 이 분리주의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정원이 전체 국정 차원에서 딱 봐주고 야, 이거 요소수 부족해지네. 그 국정원은 산자부 정보보고도 보고 환경부 정보보고 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할래? 그럼 서로 안 한다. 그러면 너 해 하고 확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업무조정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앤 게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의 김병기 법안이잖아요. 이번에 국정원 계약을 만든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직접 하다가 안 되면 청와대에 보고하면 청와대에서 하고 그때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특상보고를 올려서 대통령 움직이면 제일 좋아해서 나라를 위해 큰 건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없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 그렇게 지시했을 때 저쪽 부서가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보안감사권 가지고 괴롭히니까 또 말을 듣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가 위기를 막는 건데 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달리니까 국정원 싫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죽인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순진한 건요, 바보란 뜻이에요. 순진한 걸로 가서 독재가 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진한 사람은 갓 태어난 갓난애기일 겁니다. 걔가 그런 어린이가 독재하게 되면은 순진 독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파들이 붙여서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렇게 국정원 약화시켜. 왜냐하면 문재인 국정원 겁내는 게 누구예요? 빨갱이들이잖아요. 민주화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화시키면 자기네 공간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드글드글 하는 게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민주주의 좋아하다 나라 망하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현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이렇게 얘기했네요. 10년 전만 해도 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먹거리만 붙잡고 나머지 나 몰라라 한다. 섹타주의가 된 거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이 지금 안 된다. 이 문재인 정권의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지금 와선 청와대 얘기는 그래요. 일본이 과거 반도체 소재 제한할 때와 달리 그건 첨단 전략물자고 전략물자도 그때 대책이 없었죠. 당하고 나서 이제 한 건데 이건 전략물자가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자 하다가 이제 당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 외교부도 자기네 본안은 아니고 나중에 알긴 했지만 늦게 알았다. 뭐 국무조정실도 재발 당시 대책을 만들겠다. 이 정도밖에 말 못합니다. 텍사스 안타를 허용한 거죠. 위기는 닥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이 요소수 수출을 통제를 오래 끌고 갈 겁니다. 왜냐? 석탄도 석탄이지만은 자기들도 요소수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중국은 자기네 지금 내부 물량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수출 못해요. 그럼 이제 장기화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찾아야죠. 전 세계가 다 부족한데 어디서 찾아오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호주에서 요소수를 갖고 오는데 군용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급유기를 보냈는데, 야, 그거 싣고 오자고 그 비싼 비행기를 보냅니까? 우리나라 그 민항기 노는 거 지금 화물기 천진데? 이게 생색내기예요, 뒤늦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다급해지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거는 정부기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정원도 막 이럴 때 쓰려고 만물 해결사로 갖다 놓은 건데, 그걸 김병기 법안으로 완전 작살내서 국내는 아예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죠. 국내 문제니까 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했다가 나중에 뭐가지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 국정원 같으면은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걸 요소수 관련 기관부터 딱 누가 이거 보고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분석관들이 해서 이거 뭐지 하고 국정원에 박사들 많아요. 그리고 중국 공관서 들어오는 거점 들어오는 거 보고 쟤네가 규제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럼 우리나라 환경 문제 있겠네 하고 이제 뭐 올리면은 산자부도 안 하고 환경부도 안 하는 거를 정부에서 해. 그래서 위기를 돌파하고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제대로 움직였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디젤차가 많은데 그 차들이 다 섣버리면 물류대란이 온다 이런 보고가 딱 나오면서 어떻게 손을 썼겠죠. 자, 지금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못하게 했어요. 그거 좋아요. 그럼 경찰이 국내 파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경찰은 주 기능이 치안 수사다 보니까 치안 수사 정보 위주로 가요. 정책 정보가 약해요.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요소수 문제 가지고는 뭐 그렇게 주목하겠습니까? 저 같은 기자도 뭐 그거야 뭐 사건 사고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안 두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국정원이 했던 건데 이걸 안 하니까 이렇게 당한다. 산자부는 알아도 느리고 이 공무원들은 느려요. 국정원은 후딱 뛰어가니까 되는데. 근데 국정원 해외 파트는 중국이 저런 걸 알아도 괜히 보고했다가 국내에서 뭐 안 받아줄 기관도 없고 뭐 그거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산자부 파견관은 왜 안 했냐? 코트라 갈 때까지 뭐 했냐? 보고 받고도 청와대는 왜 못했냐? 홍남기는 왜 못했냐? 국무조정실은 못했냐? 이걸 따져야죠. 이게 바로 순진하게 국정원을 개혁만 한 쪽으로 가서 약화시키는 게 좋은 줄 알고 또 북한하고 대화하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맹점 중에 맹점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개혁, 명분만인 개혁이 독재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맹점은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하다 보면 비는 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채워나가는 게 국가죠. 미국도 9.11 테러를 왜 당했는가 하면은 그 테러는 미국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미국 안에서 일어난 테러를 막을 책임은 누굽니까? FBI죠. 그리고 걔네 경찰이죠. 근데 미국 경찰은 해외 정보가 어둡고 FBI도 해외 파트가 약하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알카에다가 움직이는 건 누가 합니까? CIA가 하는 거죠. CIA도 알고 기타 무관들, 미국의 그 NSA 같은 군산하의 정보기관들은 압니다. 근데 걔네 움직임만 체크하지 걔네가 미국 내에 들어와서 장기간 했다가 테러하는 거는 누가 들어왔다는 건 알려주겠지만 그 이상은 추정 안 하잖아요. FBI는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터지고 난 다음부터 미국이 고민해서 만든 게 뭡니까? DNI를 만들어서 미국의 그 당시 16개, 지금은 19개인가?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다 융합해서 얘네는 입수했지만 필요 없는 정보가 얘네한테 필요하면 나눠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국내 정보기관들은 다 통합해갖고 국토안보부를 만든 겁니다. 이거 만들면 국민들은 감시받는다, 민주주의 위협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피하다 보니까 3,0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3,000명이 떼죽음 하라고 지금 다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인데 국정원이 국내에 뭐 개입하지 못하라 그래서 국정원이 덜 개입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경이 해야 되는지 해군이 해야 되는지 계속 대처가 늦어서 꼬이는 겁니다. 위기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9.11을 보고 이번 사태를 보고 머리 좋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고 정권 뺏기겠구나. 그럼 이거 보충을 해야죠. 근데 지금 정권 말이고 대선 다가오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차기 대권 노리는 이재명 캠프에서 알고 윤석열 캠프에서 알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물류대란으로 가는 게 이게 민주주의인지 이런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게 방법인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호주가 수출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으면 국내에 빨리 공장 세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순진하잖아요. 한쪽으로만 쫙 가 있잖아요. 좌파 쪽으로, 주사파죠. 순진한 독재가 되는 겁니다. 명분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더 망칩니다. 한 살짜리 아무 죄도 없는 어린이가 죄가 없으니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다고 맡겨놓으면 나라는 안 됩니다. 백전노장 실패도 하고 뭐도 해본 사람이 역시 정치는 하는 겁니다. 국정원 문제를 저렇게 계약으로 만든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인 김병기 씨죠. 본인도 알만한 사람인데 앞장서서 저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랬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원 조금 어떤 기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국정원을 과거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게 되면 또 싸움이 벌어지는데 국정원이 니들이 이런 건 산자부도 움직이겠지만 니들 또 넘겨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걸 누가 해야 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왜 함부로 있던 것 막 손을 대냐 이거예요. 그걸 김병기 의원도 책임지라 이겁니다. 책임도 안 지고서 자기네 할 거 다 했다. 싹 빠지면 이렇게 개판됐을 때 나라 꼴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법안은 이름 딱 붙여갖고 그 잘못됐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난 김병기 씨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 많습니다. 정보를 알만한 사람이 이따위로 만들어서 위기관리에 대처도 못하게 하다니. 네, 조금 흥분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